어,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드디어 시작이네요. 자리가, 예. 자, 오늘, 공부하기 딱 좋은 날씨죠? 다음 주에 또 근데 쉬네 또. 명절이 있어서, 그죠? 자, 오늘 하고 다음 주에 쉬는 김에 오늘 한 거 복습을 완벽히 끝내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29회 내년 26년도에 29회 시험 합격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보자고요. 하면 됩니다. 안 하면 안 되는 거고. 그리고 회계 기존에 이제 우리 주택관리사 공부하시는 분들이 뭐 기존에 어느 정도 알고 계시고 또 입문 강의도 들으신 분 어느 정도 또 이제 사전 지식이 있으시겠지만 그래도 또 체크할 건 체크하고 가야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저 주택관리사 강의는 제가 4회 때부터 90년대 초에 그때는 주택관리사 아주 인기가 좋아가지고 뭐 서울뿐만 아니라 지방에도 큰 강의실에는 뭐 5,600명씩 앉아서 수업 듣고 그랬거든요. 제가 제일 많을 때 600명 넘게 강의하고 그랬는데 그때는 주택관리사 인기가 좋았다가 점점점 지금 이제 시험 보는 사람이 그렇게 2만여 명 되고 그리고 합격자는 그 중에 이제 우리가 제한된 인원을 뽑는 건 아시죠? 그냥 무조건 점수만 오면 다 뽑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라도 떨어뜨려 가지고 시험 보는 사람은 2만 명 완팍인데 합격자는 한 1,600명 정도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시간만 떼어서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물론 공부를 여기 이제 연령들이 20, 30대보다는 40, 50대 이렇게 좀 연령이 있죠. 그리고 특히 자녀들 키우는 분들, 저도 애들 크지만 공부해라 이런다고 되지가 않죠. 지가 알아서 해야 되죠. 우리도 해야 돼요. 어른도 똑같아. 열심히 제가 찾아서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회계를 하기 전에 죄송하지만 질문은 쉬는 시간 중간중간 이렇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이게 시간이 짧아가지고 죄송해요. 회계를 이제 회계 시작해야 되는데 회계하기 전에 우리 시험 과목이 회계 원리잖아요. 제가 이 말씀 드리려고 그런 거예요. 주택관리사 공부하시는 분들의 제 경험상 4회 때부터 강의했다고 그랬죠. 경험상 회계 원리를 기존에 배웠던 사람도 물론 있지만 대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최소한 90% 이상은 회계 원리 안 배운 사람들이에요. 대부분 여러분 중에도 아마 그래도 조금은 배워봤다 이런 사람이 있고 10년 전이든 20년 전이든 배워봤다 이런 사람도 있을 거지만 대부분은 거의 90% 이상은 처음 했어요. 대부분 그래요. 물론 이럴 수는 있어요. 배운 사람은 강의 들으러 안 왔겠지. 그럼 제가 모르는 거니까. 근데 그건 알 수 없고 강의실에 오는 강의 듣는 분들은 대부분 회계 원리를 처음 하는 분들이다. 초보자다. 완전 초보자. 자산부채도 모르고 오늘 할 건데 오늘 또 할 거예요. 지난달에 혹시 입문 강의 들으신 분들은 오늘 복습이라고 생각하시고 들으시고 처음 하시는 분들은 오늘 열심히 따라가셔야 돼요. 다시 회계 원리 어쨌든 대부분 초보자입니다. 완전 초보자, 왕초보. 그러니까 결론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왕초보기 때문에 회계 원리가 어려우니 쉬우니 회계 점수가 잘 안 나오니 뭐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없어요. 결국은 합격자는 이겨내서 합격으로 가는 거고 합격을 못하는 사람은 핑계대고 도망가는 거죠. 그리고 우리 주택관리사 시험 자체가 쉽진 않은 거 아시죠? 그죠? 자체가 물론 통계상에 문제가 있지만 합격률이 10%에서 20% 왔다 갔다 합니다. 요건 아시죠? 요 정도는 그냥 우리가 운전면허 시험처럼 운전면허도 무시하면 안 되는데 죄송해요. 운전면허하고는 좀 다르죠. 근데 이거는 우리 합격률이 요 정도밖에 안 나와요. 물론 이 중에는 그 시험 보는 사람이 10명이면 10명이 전부 다 공부를 열심히 한 건 아니고 경험 삼아 보는 사람도 있고 또 다른 아실란가 몰라도 이제 인터넷 여러 가지 사이트에서 평생회원 막 이런 게 있어서 의무적으로 시험을 봐야 되거든요. 만약에 제가 올해 공부를 못했어. 근데 공부를 못해서 시험을 못 보게 생겼는데 시험을 못 보면 평생회원 자격이 없어져요. 그래가지고 그냥 보는 거야. 그런 사람도 있고 그냥 경험 삼아 보는 사람도 있고 막 그래가지고 일단은 그래서 이 합격률 요거는 그냥 전체적인 통계일 뿐 공부하는 사람은 당연히 이거보다 높고요. 학원 우리 강의를 꾸준히 들으면 적어도 2명 중에 1명은 붙어요. 당연한 거고. 근데 강의를 여기서는 그냥 혼자 책 보고 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어쨌든 여러분처럼 어렵지만 현장에 와서 이렇게 앉아 계시는 분 그리고 지금 동영상으로 듣고 계시는 분 동영상이 또 오늘 저녁에 올라가는 거 아셔요 혹시? 오늘 올라갑니다. 그래서 빠지면 안 되겠죠. 실강이 사실은 제일 좋아. 무조건 여러분이 조건상은 지금 제일 좋은 거예요.
보기 싫어도 와서 그냥 억지로 앉아서 강의 듣는 자체가 효과는 제일 좋고, 그리고 중간중간 이제 오늘 저녁부터 동영상이 올라가면 동영상 어떻게 하면 돼요? 또 활용하면 되죠. 복습 자원 이런 식으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물론 처음부터 의욕에 넘쳐서 하루 종일 공부하고 이러시면 안 돼요. 큰일 나고 그냥 오늘 수업 4시간 잘 듣고 집에 가서도 이제 식사하시고 좀 쉰 다음에, 그리고 이제 복습을 하다가 그 저녁 때에도 필요한 거 있으면 잠깐 보고, 그러니까 하루에 그냥 수업 듣는 거 4시간, 그리고 집에 가서 이론상으로는 강의 듣는 만큼 복습을 하는 게 제일 좋죠.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여기서 4시간 들으면 집에 가서 이래저래 한 4시간 정도는 책을 붙잡고 있는 습관을 들이시면 돼요. 그렇게 조금이 아닌가? 그래도 8시간이면 여러분들 그 중고등학생, 초등학생 이제 아들 딸 있으면 혹시 너 하루 8시간 책 보고 공부하래 그러면 그것도 쉬운 일 아니죠. 우리도 똑같이, 또 어른들은 또 할 일도 많고, 특히 여성분들은 또 집에 살림도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힘들어요. 다 힘들어. 힘든 건 힘든 거고, 중요한 건 어쨌든 시험은 만만치가 않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제일 좋은 건 일단 조금씩 꾸준히 하는 습관을 들이는 거. 그리고 회계가 어렵다 싶다면 다 필요 없고, 대부분 왕초보자다. 왕초보자가 제 경험상으로는 거의 90%다.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 마시고, 일단 중요한 건 그냥 수업을 열심히 눈 크게 뜨고 귀 열고 그냥 빠지지 말고, 그리고 진짜 웬만하면 빠지시면 안 돼요. 진짜 웬만하면 한 번 빠지기 시작하면 경험상 그것도 똑같아요. 중간중간 한 번씩 빠지는 분 치고 나중에 합격하시는 분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핑계를 만들지 말고, 몸이 아프지 않는 이상 와서 앉아 있는 게 좋아요. 앉아서 졸더라도 앉아 있는 게 좋아요. 그게 습관이에요. 하시면 돼요. 어쨌든 회계원리 걱정하지 마시고, 그리고 가끔 가다가 저는 수학을 못 하는데요 막 이런 사람이 있어요. 저 창피한 고백이지만 저 수포자입니다.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 하라면 저 힘들어요. 저 못하는 사람이 수포자예요, 수포자. 근데 수포자라도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는 할 수 있죠. 사칙연산. 저 어제 또 어젠가 오늘 아침인가 잠깐 이렇게 보다가 충격받은 게 있어. 깻잎 아시죠? 깻잎이 들깨잎이잖아요. 모르나? 그 깻잎이라는 말이 깨 이파리잖아요. 들깻잎이거든. 그걸 처음 알았대. 나 한 얼굴 보니까 40대 이상 되는 것 같은데 처음 알았대. 작년의 충격은 저 밑에 광양인가 매화마을 축제 있죠. 매화마을 축제인데 인터뷰하다가 매화나무가 매화꽃이 매실 열리는 걸 몰랐대. 매화잖아요. 신기해. 어쨌든 수학하고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하고는 큰 문제는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또 시험 보러 갈 때 계산기가 하나도 안 보이네. 다음 주부터 웬만하면 요런 계산기 있죠. 쌀집 계산기라고 하는 단순 계산기, 그러니까 공학용 말고 버튼이 많이 달려 있으면 안 돼. 버튼 한 10개 달려 있는 거 있죠, 이거. 요런 거 그냥 단순한 거. 그 자리수 한 12자리에서 15자리 정도 되는, 그러니까 다 있어. 이런 데 가면 5,000원 미만이고, 아니면 인터넷으로 조금 10,000원 정도 되는 요런 걸 구입을 해서 들고 다니세요. 들고 다니시면 한 번 사면 집어 던지지 않는 이상 10년, 20년 쓰니까. 저 갖고 다니는 건 한 20년 된 것 같은데. 이런 거 준비하세요. 평상시 연습할 때도 직접 눌러보셔야 돼, 자꾸.